안녕하세요. 신숙희 논팽입니다. 오늘 8.15 해방일이죠.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민경욱 의원이 강남에서 그 부정선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1인 시위 하는 사람들보다 아예 경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 젊은이들이 그냥 민경욱 의원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이 피가 터지도록 외쳐도 그냥 길껏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 지금 이준석이가 여러 가지 막말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저는 온 방송이 이준석이 이야기로 가득 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거든요. 이준석이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인데 부정선거를 조사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면 이준석이를 그냥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는 이런 자기가 노이즈 마켓을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지금 많은 국힘 쪽에 대권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문제의 핵심을 자꾸 피해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거는 이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주로 만들었지만은 8.15 제2독립선언문을 만들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가 같이 함께 검토하는 걸로 할 테니까 저하고 끝까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요, 이 적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거든요. 제2의 6.25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제3의 세계대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라면 뭡니까? 이 전쟁에서는 적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6.18 지금 제2독립선언문을 만들었는데 이 독립선언문을 만드는 것은 독립이라는 것은 어떤 의존에가 있다가 이 쇠사슬을 끌고 압박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적이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없이는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칼 스미트라는 독일의 정치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정치가들, 우리나라 특히 야당 대권 후보자들이 적이 누구인가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2의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제2의 독립선언문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같이 만들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로 침투한 전체 공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자 여기서 이제 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 공산 세력입니다. 그래서 제2의 6.15로 하는 거예요. 자유민족 회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적극 퇴진을 요구한다. 자유민주 회복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탈취되었는데 다시 리커버 해야 되는 거예요. 리턴. 그래서 그걸 가로막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퇴진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지금 올해 우리는 8.15 15주년 8월 올해는 해방 76주년 건국 73주년을 맞이합니다. 예, 일본 제국주의죠. 그 당시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났죠. 3.1 운동으로 일제히 탄압에 상가했고 그 당시에 3월 10일 날인가 33인 독립운동가들이 그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도움으로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죠. 그리고 1948년 3년 뒤에 건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를 생각하면요 머리가 쭈뼛쭈뼛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일본의 원폭을 퍼뜨리기 전까지는 소련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승만, 이 걸쭉한 이 건국의 아버지가 뛰어난 외교력을 사용해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남한을 지킬 수가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과 싸워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갈 수 있었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서 저렇게 못 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북한처럼 지금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승만이 아니면. 정말 그 당시 생각하면요 정말 하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늘이 보호하사.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4년 소련, 중국,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6.25를 일으켰죠. 그 폐허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헌법,
수호,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것으로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걸쭉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나타나서 한강 기적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었죠.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을 뭐 독재 뭐 작은 실수를 얘기할 수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외국에 나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만큼 훌륭한 대통령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싱가포르의 이관유는 30년을 독재를 했어요. 그래도 싱가포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동상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의 지도자를 비교해봐도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강 기적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삼성 반도체 세계 최고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제가 호주에 오니까 뭐 길거리 곳곳 광고에다가 뭐 현대, 기아 자동차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 덕분에? 이런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우리가 이룩한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시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그리고 가치 해체 세력에 의해서 그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받는 위험한 상황에 거의 대한민국 국호가 자초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거의 90% 공산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4.15 총선 등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최근 건국을 역주행하는 자들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투쟁 선언이 있었어요. 이게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부정선거 규명에 동참한 대권 후보 황교안 대표가 나왔죠. 그리고 그 뒤에 5명인가 다시 동참하게 나왔죠. 이런 분들과 함께 목숨을 건 비통한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각 퇴진을 촉구하는 제2의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지금 현 정부의 문제점을 일반적인 문제점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지나친 종중 정책으로 친북 친중보다 종중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안보,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모든 분야가 이에 대해서 침투화되어 초토화됐다. 한국의 모든 이런 문제는 이 지금 중국과 북한의 이 간섭, 침투라고 보면 거의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집권 중에 거의 2,500개 되는 악법을 대부분의 좋은 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악법을 제정해서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자유를 훼손하고 기본권에 대해서 억압을 하는 등 이런 위헌 불법을 저질러 왔다. 예를 들어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그 자체가 불법이고 졸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탈북민 돌려보낸 거 보세요. 탈북민을 이런 인권을 침해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의 탄압 그 다음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탄압 등이다. 지금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승만 광장 한번 보세요. 지금 강화문 광장 해난 꼴을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화합보다 국론 분열을 촉진하고 수없는 부패와 독재 권력을 행사하여 인권 유린, 국정농단, 탈원전, 코로나, 정치 방역 등의 주권 침탈을 하여 전국에는 그의 공약대로 고려 연방제를 통해 중국의 속국이 되려는 것이 명확하다. 지금 보세요. 유엔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되어가서 유엔에 가가지고 하는 연설 들어보세요. 촛불이라는 것을 거의 13번이나 얘기를 하고 태극기 국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게이트가 지금 수천 개의 게이트가 나오잖아요. 버닝썬 라임 사건, 우리들 병원 말도 못하는 이런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응? 이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탈원전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는 탈원전 이거요. 태양광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런 게 전부 다 선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거는 선거 쿠데타 및 부정선거인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전 인류가 피 흘러 만들어 놓은 민주 선거권 제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어요. 짓밟고 1, 2, 3차 선거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민 주권을 완전히 빼앗았다. 이것은 한국은 물론 세계 역사상 가장 악랄한 정권임을 세계 만방에 알린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전에 저지른 엄청난 양의 컴퓨터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은 제1차 그들의 여론조작 선거 쿠데타였어요. 그게 지금 밝혀졌죠. 응? 이번 7월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부분 판결로 드러난 거죠. 그거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그리고 2018년 울산 지방의회 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도 문재인 정권이 직접 관여한 것이 드러났죠. 이거는 제2의 선거농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연동형 비례제 뭐 이상한 걸 만들고 공수처 같은 걸 만들어서 드디어 4.15 때 지금 총선에서는 경천 동지할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그 방법으로 180석을 불법으로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면 4.15 총선에 외세가 개입했다는 증거, 그 심각성을 보고 지금 여기서 분명히 적이 세 종류의 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15 총선에서의 부정은 중국 공산당이 개입하고 북한이 배후 조정하였으며 국내 반자유 세력과 결탁한 것입니다. 세 그룹의 이 적들이 같이 결탁한 겁니다. 이들은 우한 폐렴을 이용하여 총괄 없는 제3차 디지털 전쟁을 일으킨 세력으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8월 10일 고소인 민경욱의 고소인 조사를 다 마쳤다. 최근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도 4.15 총선에 북한과 중국이 개입한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여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 한교안에게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물어 한교안을 매장시키려 했죠. 그리고 4.15 총선에서의 불법과 부정은 디지털 선거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제2차 가짜투표를 또 투입했죠. 이것은요, 전 인류가 경청 동지할 대사건이 6.18 대부분 재검표 결과, 이 재검표도 아니죠. 재개표죠. 결과 발각되었습니다. 이는 제2의 6.25 전쟁과 다름없는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조종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 도발이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강탈하고 우리 주권을 다 빼앗아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 상태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국내로는 민주화를 표방하여 촛불을 든 국민들의 순수한 정신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하여 정권을 탈취한 주사파들이 일으킨 내란이다. 이 사람들이 일으킨 내란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해방 전후부터 이 세력들이 이념과 가치관의 싸움이며 건국 이승만 그리고 부국강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끊임없이 재개하려는 주사파 극좌파 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 독립선언을 근거하는데 그 선언하는 근거가 미국 독립선언과 그리고 우리 3.1 독립선언을 기초한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는 3.1 독립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에 기초한다. 이러한 그들의 실체를 똑똑히 본 우리는 일제감정기 조선 땅에 끊임없는 위압과 침탈로 절대 전체 정권을 구축한 일본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손병희, 한용운 등 독립지도자 33명이 명예 조선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것을 상기해서 만드는 겁니다. 또한 1776년 7월 4일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심정으로 제2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3.1 독립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의 핵심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만민평등,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 다음에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인권, 우리의 권리를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갖고 국가는 그걸 보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시민주권이다. 우리 국민이 주인이지 국가가 주인이 아니다. 국가는 우리 국민 주인을 안녕과 복지를 보장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정한 국채하고 정체성하고 동일하다. 이 헌법하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따라서 혈맹의 이름으로 만든 한미동맹조약이 탄생한 겁니다. 반자유민주 세력과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약 문서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북질에 우리들은 의연하게 부정선거 세력을 규탄하는 대통령 후보들을 지지하며 미국과 한국의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부정부패,
범죄, 독재 권력으로부터 진정한 우리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 주권을 빼앗아갔으니까 이 세 세력이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비통한 심정으로 제2독립을 선언한다는 말입니다. 독립선언, 예부의 적, 내부의 적으로부터 독립. 그래서 적이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선정과 조작, 침투를 막아서 우리의 이 권리,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찾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반자유 민주가치 체제, 공산 세력, 마오 주체, 김씨 왕조 주체 사상 완전 종식을 선포한다. 이 사람들과의 싸움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 8월 9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국내 반자유민주 체제 중에 대표적인 민노총 정교조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 50% 국유화한다. 한미동맹을 파기하라. 보안법을 철폐하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걸 주장했죠. 이는 명백히 우리의 성공에 기초한 안보와 국방을 위협하며 자유민주공화국과의 전면 이념 투쟁을 선포한 도발인 것입니다. 그 전에 부정선거뿐만 아니고요. 이에 대한 우리의 선언은 현재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여러 자유주권 국가들, 이 사람들이 전체 공산주의를 분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공화국의 헌정과 헌법을 유린한 20대 국회는 적간 해산하고 문재인 정부는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180석을 탈취한 것은 현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권을 강탈하여 반역입니다. 이건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1960년 3.15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에 의해 부정선거가 발생하자 이스만 대통령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자진하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6.18 대부분 재검표에서 여러가지 무효표가 드러났고 한 선거구에서만 수만 장, 사전투표 몽땅, 그 다음에 간회투표 몽땅이 다 한 9만 장이 조작되어서 투입된 것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범인과 측근이 여러 명이 구속되었죠. 김경수 사건에. 그래도 입 다물고 아예 대꾸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와 대부분은 불법으로 미룬 잔여 120개의 재검표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소용하기를 촉구한다.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대부분에서 한 번만 하는 단심제예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엔 180일 이내 처리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1년 3개월을 미루고 120개의 소송을 한 건도 판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경호 의원 이것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과 대법관 이런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 사유로 헌법 파괴자로 이 사람들도 같이 정죄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북한 중국 공산당이 국내 선거에 개입함이 드러났다. 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한과 동시에 하루빨리 특검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국권을 침탈한 부정선거 세력과 외세 개입을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내려놨어요. 2018년 9월에. 외세가 선거에 개입하면 그 사람들을 조직, 개인, 국가를 다 찾아서 벌금을 매기고 또 책임을 묻는다는 이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도 이런 행정명령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악법을 만들지 말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대선 후보를 비롯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자는 그 누구도 공산주의 동조자로 보며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언한다. 저는 이 사람들이 하루빨리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요. 보세요. 지금 그 부정선거에 침묵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일으킨 세력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정선거를 일으킨 세력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저기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 있는 주사파 세력,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바이든 정부 글로벌리스트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동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선거가 나왔는데도 지금 대권 주자들 중에서 다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 그리고 참정권을 보장하고 어떠한 세속의 권력도 이 권리를 훼손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은 국가의 반역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피흘린 국내외 장병, 순국선열 전 세계인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 범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여섯째, 한국의 부정선거 규명연대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규명연대가 함께할 것이다. 3.1 독립선언과 미국의 독립선언에 이어 오늘 우리는 자유와 헌법을 준수하는 가치를 지키려 일어선 것이다. 우리는 정직한 대한민국의 정치구도는 헌법 대 반헌법, 자유주권 가치 대 가치 해체, 부정선거 규탄 세력과 부정 내지 묵인 세력, 전쟁임을 선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난 10월 3일 미국 대선에서 한국의 4.15 총선과 상등위로 탄생한 동일하게 부정선거가 발생하여 투쟁 중인 미국의 자유민주시민과 연대할 것이다. 여섯 번째, 시민이 권리와 저항 의무를 촉구한다. 모든 자유시민들은 이러한 작금의 문재인 통치체제의 종식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정한 정권이 부정선거로 전체 공산주의를 포용할 때 이를 저항하고 타도하여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미래의 우리 자손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의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독재 정권의 종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일곱 번째, 마지막 결의. 미국 트럼프 마가 전쟁 진영과의 연맹. 우리들은 부정선거에 참여한 대권주자들과 함께 제2 독립의 구국정신으로 미국의 부정선거 규탄 세력과 연합하여 제2의 인천 상륙 작전 심정으로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주의 악의 실체인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할 것이다. 그리하여 투명하고 정직한 선거제도를 회복하여 이 나라를 고귀한 자유민주주의 정상국가로 회복할 것임을 엄숙하게 선포한다. 끝으로 이 길만이 절체절명에 있는 나라를 구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하늘의 섭리가 우리의 선하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는다. 이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여러 대선 후보들과 함께 자유통일을 이룰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그래서 지금 대권 후보들 있잖아요. 부정선거 하겠다고 한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 지금 이런 분들하고 함께 우리는 연대해서 끝까지 우리는 반자유 세력과 싸울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2021년 8월 15일 4.15 부정선거 규탄 및 자유주권 회복 시민총연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